하노이 경찰은 도시의 여러 도로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 여성들이 수사본부로 이송된 직후 우리는 그들과 만나서 몸으로 먹고 사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3명의 여성은 은구옌 티 하이, 1992년생, 쯔엉 티 누, 1996년생, 은구옌 티 호아이, 1997년생입니다. 이 3명 모두 시골에서 하노이로 와서 성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는 자신의 집이 하노이 외곽에 있으며 부모님이 농사 일을 하시고 가족이 4형제 자매로 이루어져 있고 하이가 막내라고 말했습니다. 5학년을 마친 후 하이는 집에서 부모님을 도와 농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던 하이는 갑자기 옆에 앉아있는 호아이 피부가 호두색인 여성을 바라보며 비유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얗게 변했지만 하노이에 처음 왔을 때는 호아이보다 더 까마았어요. 시골에서는 제가 혼자서 농사를 지었고 날씨가 너무 더운 날에는 누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자기가 집안 농사를 다 끝낸 후에는 제 농사도 도와줬습니다. 하이의 말에 따르면 한 년 조금 넘게 전에 그녀는 시골에서 하노이 내지로 와서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구할 수 없었고 그러다가 친구가 성매매를 하자고 해서 동의하게 되었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누에게도 같이 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밤에 손님을 받고 낮에는 자거나 개인 용품을 사러 다닙니다. 매일 밤 손님이 많으면 3명까지 받을 수 있지만 손님이 없는 날에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길거리에서 일하는 여자들이라 가격도 저렴해요. 한 손님당 20만 동을 받고 방값이 5만 동이 들어가서 나머지 15만 동밖에 남지 않아요. 제 월세는 1,700만 동이고 누는 1,200만 동을 냅니다. 매일 우리는 스쿠터를 8만 동에 빌리고 둘이 함께 타기 때문에 렌탈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 외에도 화장품 비용도 들고 한 달 동안 모은 돈은 별로 남지 않아요. 돈을 벌어도 모두 다 나가버려요. 직업에 대해 하이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젊어서 손님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손님도 다양한 유형이 있어요. 많은 손님들은 오히려 늙은 여자를 좋아해요. 40대, 50대 여성들도 여전히 손님을 많이 받아요. 그들은 우리보다 손님을 더 잘 다루어요. 어떤 날에는 우리가 초대해도 손님이 바로 너희는 젊어서 자만한다. 나는 늙은 여자가 더 좋다고 해요. 손님들이 보통 20대, 30대인데도 U40, U50을 좋아해요. 심지어 우리 자주 서 있는 쩐카인 두거리에서는 어떤 여성은 키가 1.3m밖에 안 되지만 손님이 많아요. 아마도 그들이 특이한 것을 시도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옆에 앉아있던 동양 친구가 말문을 열었다. 가장 부끄러운 건 환각제에 취한 손님을 만났을 때예요. 그들의 눈이 부풀어 오르고 멍한 표정을 지을 때 정말 무서워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손님이 차를 멈추면 우리는 바로 거절해요. 이 일에 오래 종사한 언니들이 말하기를 마약에 취한 손님과 함께 해야 한다면 그들을 포커나 삼자놀이에 집중시키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취기가 가면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 우리가 그들을 설득하지 못하거나 말싸움을 하면 맞을 수도 있어요. 성관계 중에도 많은 고통을 겪게 되죠. 누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는 시골에서 이곳으로 올라왔어요. 손님 중에 문신이 가득한 사람을 보면 도망가요. 어떤 날은 거친 놈들이 오토바이를 세우고 우리가 따라와서 서비스를 하라고 요구해요. 거절하면 손님을 안 받으면 여기서 뭘 하냐고 욕을 하며 발로 얼굴을 차고 우리를 차에 태워가요. 끝나고 나면 돈 안 받고 가도 된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손님을 멀리서 보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 거친 사람들은 대개 경험이 많은 성매매 언니들만 초대해요. 그리고 그 언니들은 대부분 도시 출신이에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언니들은 가격이 많이 나가요. 보통 250에서 300만 원이에요. 기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16 세 소녀 은구엔 티 호아이도 덧붙였다. 저는 이 일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지난달에는 엄마에게 500만 동 정도 보냈어요. 제 동생 학비를 내기 위해서요. 우리는 보통 오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손님을 받아요. 언니들이 말하기를 늦은 시간에 손님들은 대부분 상태가 안 좋거나 술에 취했거나 거친 사람들입니다. 저는 다리가 길어서 여러 번 도망쳤어요. 호아이는 청소년답게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웃으며 말했다.
어젯밤 경찰 아저씨들이 저를 잡으셨는데 만약 한 명의 경찰관만 있었더라면 도망쳤을 수도 있었겠지만 다른 경찰관이 먼저 달려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찰서에 오니 경찰 아저씨들이 이 일 그만두고 집에 가라. 먹고 살 것이 있으니 왜 여기서 떠돌아다니냐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에게 보증을 부탁하고 데리러 오시게 했어요. 아마 지금쯤 엄마가 오고 있을 거예요. 잠시 멈추고 호아이는 얼굴을 찡그리며 계속 말했다. 언니 한이와 언니 누는 저와 함께 쩐카인 두 거리에서 손님을 맞이하곤 해요. 두 언니는 시골에서 일에 익숙하고 모든 것을 할 줄 알아요. 저는 시골 출신이지만 부모님이 많이 챙겨주셔서 밥도 안 하고 집도 안 청소해요. 작년에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이제는 엄마와 7학년 동생만 남았어요. 호아이는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시골에 있으면 친구들이 자꾸 물어보곤 해요. 물어보면서 모여서 음료를 마시거나 포커를 하자고 해요. 최근에는 제 남자친구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상해 의도, 불법 구금, 마약 사용으로 기소되었죠. 나중에 재판 결과로 몇 년형을 선고받을지 모르겠어요. 만약 남자친구가 빨리 출소하면 기다릴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호아이의 이런 단순한 생각들은 저를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하이는 저에게 당부했습니다. 언니, 제 진짜 이름과 주소는 적지 말아주세요. 부모님은 제가 여기서 카페에서 일한다고만 알고 있고 이런 더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건 모릅니다. 시골에서는 이미 결혼 제의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만약 일정대로라면 한 달 반 후에는 시골로 돌아가서 결혼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누는 의무군인 남자친구가 있어요. 두 사람은 그 남자친구가 제대하면 결혼할 예정이에요. 하노이시 경찰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성매매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매매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장소, 복잡한 지역,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소 및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알선 네트워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노이시에서 성매매 문제는 크게 통제되었으며 공개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지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범죄와 사회적 문제, 특히 성매매 문제는 계속해서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며 대응할 대상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질 것입니다. 하노이 경찰에 따르면 마약 및 성매매 방지 작업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식을 높이고 마약 및 성매매 방지 작업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인내심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방을 중심으로 성매매 문제에 대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기본조사, 지역조사, 대상조사, 비밀협력자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등 종합적인 수사 방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마약 및 성매매 사건에 대한 수사, 기소, 재판 절차를 긴밀하게 협력하여 공정하고 철저하게 진행하고 범죄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력하여 주요 사건을 판결하고 이동 재판을 통해 범죄 예방 및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며 대중이 마약과 성매매 방지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블로그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비디오 아래 댓글란에서 받아보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버튼을 눌러 최신 비디오에 대한 알림을 받으세요. 여러분, 다음 프로그램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